자, 최승우의 진짜 주식,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척, 힘든 날이었습니다. 자, 주말장이라, 네, 자, 종목 장세. 자, 종목을 좀 사서 오버나잇 들어가야 되는 장인데, 좀 아깝죠. 자, 원래 월요일은 항상 개입상승으로 출발을 합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그래서, 자, 금요일날 종가 매매를 주로 하죠. 종가 매매. 그래서 오전에 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종가 매매 좀 해볼라 했었는데 수급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도 2,000계약 매도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코스피 쪽으로 오늘 3,700억의 매도 외국인들.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380억의 매도가 나왔었는데, 자, 오늘 기관들은 오늘 600억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선물, 자,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외국인 기관들 모두 오늘 매도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아침부터, 자, 그대로 12시까지 논스톱으로 밀렸죠. 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보시면 오늘 얼마까지 밀렸냐면 0.8% 정도 오늘 음봉을 맞았죠. 자, 음봉을 맞고 여기서부터 행보를 합니다. 거의 3시간 반 동안 3시간 이상 행보를 하죠. 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죠. 음봉장세에서, 자, 이 시초가 밑에 음봉장세에서 행보하는 거. 그러면 올릴만 하면 계속, 네, 매물이 나온다는 뜻인 거니까, 이건 진짜 매매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들어가면 쉽게 물리는 장이 이런 장이고, 거기다가, 자, 이 음봉장세인데 이게 수급까지 안 달아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수급이 외국인 기관들 오늘 양매도가 나왔어요. 자, 그 규모가 굉장합니다. 코스닥이 오늘 한 1,0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죠. 1,000억 매도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자, 7배 시장인 코스피를 기준하면 코스닥이 오늘 7,000억 매도가 나온 셈이니까 코스피 한번 7,000억 나왔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스럽죠. 그 정도로, 자, 오늘 코스닥은, 자, 규모 면에서는 오늘 많이 나왔고, 그렇다고 코스피도, 자, 오늘 3,700원 절대 적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0.47% 음봉, 코스닥은 0.7% 음봉입니다. 중요한 거는 얘가 얼마에 끝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초가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초가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혹은 시초가에서 얼마나 올랐느냐. 다시 말해 양봉 바디가 몇 프로냐, 혹은 음봉 바디가 몇 프로냐, 이게 핵심인데, 자, 오늘 음봉 바디가 상당히 깁니다. 코스피가 0.47, 코스닥이 0.7%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장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오늘 고생을 했는지는 요것만 보면 뭐 충분히, 네, 파악이 될 정도로 좀 오늘 많이 어려웠던 장이었습니다. 네. 자, 금요일날 이러면 좀 싫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이 금요일날 이렇게 긴 음봉을 맞고 끝나면 약간 매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0.7% 음봉을 맞았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아침에는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지면 모를까, 많이 안 떨어지면 우리가 오히려 갭상승하기가 편합니다. 오늘 미리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 이 금요일날 음봉에서 회복을 못하고 끝나는 경우는 광황, 예, 그 다음 월요일날 오히려 갭상승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 실망하기는 좀 이르고요.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이게 좀, 자, 계속 좀 부담이 됐었죠. 그래도, 자, 12시로 좀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0.14% 정도, 하락폭이 큰 거는 아닙니다. 자, 미국 오늘 선물이, 자, 계속 오늘 마이너스권으로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S&P 500도 그랬고 나스닥 선물도 그랬고, 자, 계속 하락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은 일단 출발은 약보합, 약세로 오늘 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좀 미쳤고, 역시 결정적인 거는 수급이죠. 오늘은 외국인 기관들 모두 쌍끌이 매도가 나왔다는 사실이죠. 쌍끌이 매도가 나와서 오늘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네, 자, 요거는 조금 오늘, 예, 종가 매매하기도 좀 쉽지가 않았었고, 오늘 매매 대상이 아예 없었습니다. 전부 다 매도를 하니까 매수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매수 종목이 오늘 찾기는 조금,
자, 힘들었다 봐야 되겠고요. 자, 일봉을 한번, 코스피 코스닥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코스피 일봉을 한번 봅니다. 자, 이번 수요일날 나온, 네, 자, 127 운봉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를 극복하는 네, 양봉이 나왔는데, 이 윗꼬리 부분에 양봉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지켜봐야 된다. 윗꼬리 부분을 메우면 사실상 매물 수화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 또 한번 매물이 쌓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되면 자꾸 상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지금 좀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주가 옆으로 가는 거는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조금 대형주는 약간은 경계는 좀 하기는 해야 된다. 어제 정말 멋진 양봉이 나왔었잖아요. 어제 거래량도 실리면서 자, 양봉이 나왔었는데, 어저께 1% 가까운 양봉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자, 다시 1% 정도 양봉이 나오면서 지난 수요일날 나왔던 윗꼬리의 매물만 먹어버리면 네, 또 한번 다음 주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만, 오늘 또 조정을 받으니까 은근히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여기서 주가가 옆으로 선다. 그러면 마찬가지 옆으로 서다가 가격 조정이 올 수가, 이대로만 가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가격 조정 오면 20일선까지는 가야 되니까, 여기는 20일선은 깨지고 60일선까지 왔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네, 기대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반면에 코스닥은 자, 5일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오늘 코스닥이 자, 음봉을 맞기는 했습니다만 21선이 여기에 있어요. 자, 60일선도 여기에 있고, 자,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오늘 이 음봉이 0.5% 음봉이 외국인 기관들 매도 1000억 매도에 의해서, 자, 1000억이나 되는 쌍끌이 매도에 의해서 오늘 자, 0.5% 자,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 요건 조금 오늘 자, 부담이 됐고, 특히 오늘 먼저 매매가 할 대상이 없었다는 게 문제죠. 자, 월요일은 아마 갭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갭으로 출발해서 수급이 또 매도가 나오면 오늘 같은 음봉일 것이고, 자, 만약에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자, 이번 목요일날 어제 나왔던 패턴처럼 또 한 번 음봉을 먹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날 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가볍게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하면 가볍게 올라가는 자, 면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주목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네, 자, 드리고요. 자, 오늘 신규 상장에 원래 최대어인 자, 넷마블이 자, 원래 자,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자, 이 신규 상장은 아예 손을 안 내죠. 예. 자, 보통 신규 상장 종목은 손을 안 대는데, 이런 넷마블 같은, 자, 이런 뭐, 거물은, 자, 우리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장중에는 리스크가 좀 있어. 일체, 자, 하지 마시라 말씀을, 네, 드렸었고요. 예, 최종이 얼마가 나는지. 자, 일단, 외국인들은 한 100만 주 정도. 자, 외국인들은 오늘 한 100만 주 정도가 매도 쪽이었었고, 자, 기관 같은 경우는, 자, 최종은 아직 나온 건 아닌데, 오히려 9만 주가, 네. 자, 9만 주가 오히려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자, 이 상장 첫날은 외국인 기관들, 보예수에 안 걸려있는 물량은 먼저 매물이 나오죠. 근데 오늘 매수가 들어온 것도 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고. 자, 넷마블은 어쨌든 뭐 시총이 지금 22건. 자, 시총이 22건. 시가총액이 13조짜리입니다. 시가총액 13조면, 넷마블 게임즈가 시가총액 13조면, 넷마블과 LG전자가 한 13조가 되니까, 최근에 LG전자가 10조에서 13조 찍었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급등하고 있는 LG전자와 시가총액이 비슷하니까 이 넷마블 게임즈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가 되시죠? 영업이익만 보시면 아시죠? 원래 예상 영업이익이 1조입니다. 지난년도 영업이익이 3천억에서 자, 게임 쪽이 제조가 아닌 게임이 1조의 영업이익을 거둔다.
자, 그러면 밸류 자체가 있죠. 몇 배를 줘요? 자, 게임 뭐, 한 수배 줘도 할 말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 15배를 준다 하더라도 15조짜리가 되는 거니까, 실적이 그만큼 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넷마블 게임즈. 그래서, 자, 일단 오늘 시가총액은 13조가 만들어지면서 LG전자의 시가총액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자,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 대단한 실적에 대해서는 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 자,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 예, 자, 얘가 대박을 내고 있는 거는 뭐예요? 안 잡히네. 잠깐만, 뭐 자꾸 버그가 생겼나? 제품 정보가 자꾸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그러네. 이면 나온. 자, 이 리니지2 레볼루션. 자, 여기서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는데, 자, NC소프트가, 예, 자, 그들의 리니지 IP를 갖고 와서 만든 건데, NC소프트의, 자, 리니지 M이, 자, 6월에 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저들이 어떤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예, 오늘 장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넷마블 게임즈의 자, 유통 주식 수는 채 20%에 불과하다. 이 신규주들의 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역시 성장성입니다만, 유통 주식 수도 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죠. 20%에 불과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는 시총 자체가 20위권의 시총이니만큼 자, 웬만한 펀드에서는 물량을 좀 담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자, 오늘 첫날이니까 매매하기는 그래서 종가 매매만 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급매물들 혹은 보유해서 안 되는 물량을 좀 빠져나가게 되면 넷마블은 담아야 될 겁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자, 이거는 뭐 편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는가 다다음 날이었는가, 자, 그때부터 바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연도 말이었었죠. 지난 연도 말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때 이제 담아야 되는 가격대는 굉장히 저렴했었죠. 14만원대. 상장을 와서 첫날 처음에 매물 나갈 때만 빼고는 그때 엄청난 자, 매물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자, 지금은 얼마까지 올랐냐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넷마블처럼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원래 삼성바이오는 실적이 없죠. 자,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1,000억, 2,000억 적자를 냈던 기업입니다. 그러나 자, 삼성바이오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뭐예요? 얘는 누군가는 담아야 되니까. 예. 자, 이 펀드에서는 담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 이 18만원까지 돼서 이제는 지금 12조까지 올라와 있죠. 12조 시가총액. 그런데 넷마블 게임즈가 지금 시가총액 13조입니다. 얘는 매년 적자를 냈고요. 넷마블 게임즈는 지난 연도에 3천억의 영업이익에 올해 1조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통주식 수를 이렇게 보면 얘는 20%. 그게 아마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자, 주목하는 부분은 그 유통주식 수 때문이지 않는가라고 해서 아침에 20%는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고.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유통주식 수는 20%.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가총액 12조. 넷마블이 지금 13조죠. 자, 모두 넷마블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유통주식 수는 20%밖에 안 됩니다.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14만원에서 18만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자, 누군가는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기관들이 참 열심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담았죠. 자, 그리고 이제 넷마블도, 자, 오늘 기관 수급은, 결과가 나왔네. 20만 주가 들어왔네요. 넷마블이, 자, 외국인들은 170만 주가 나왔습니다. 170만 주가 매도가 나왔었고, 자, 오늘 기관들은 20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굉장한 변동성을 줬죠. 그러니까 아침에 바로 곧장 따라가는 물립니다. 그걸 밀렸다가 장중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오늘 보유하기도 좋았을 것이고, 최대한 다음 주도 월요일날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넷마블의 수급, 혹시나 월요일날 하루 정도 더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매물 나오면 좀 기다리시고, 만약에 월요일날 매물이 안 나오면 아침부터 봐서 9시 50분, 20분에 외국인만 봐도 될 것 같네요. 기관들은 그때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은 거로 봤을 때 넷마블도 시가총액 20위짜리이기 때문에, 자, 넷마블은 기관들은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자, 이 오늘 170만 주 매도하고 나서 가년 월요일날 매도가 나올까? 아마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만 확인되면 9시 20분에, 기관들은 만약에 외국인들이 9시 20분에 넷마블 만약에 뭐 한 5만 주로 샀다. 그러면 얘는 쌍끌이 종목이라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자, 비슷한 점. 이런 대형주들만 우리가 하는데, 예, 해서, 자, IPO 하는 종목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규주를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데, 신규주는 이런, 자, 시장에서, 자, 담을 수밖에 없는, 펀드들이 편입할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만 하는데, 삼성바이오를 그렇게 해서 관심 좀 갖자 했고, 다행히 삼성바이오는 좋아요. 자, 이제는 넷마블이 상장을 했는데, 뭐 시총은 비슷해 수준이고, 유통 가능 주식 수도, 네, 한 20%대 뭐 비슷하고, 삼성바이오는, 네, 자, 앞으로 성장성에 포커스를 두고, 넷마블은, 자, 원래 당장, 예, 자, 1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낼 거로 봐서, 실질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대형주의 오늘 흐름이 있어, 자, 설명을 좀, 자, 드린 것이었고요. 자, 오늘 지수 자체는, 네, 깊은 음봉을, 네, 맞았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0.7% 정도, 자, 음봉을 맞았으니까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진짜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들어왔던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자, 삼양식품이다. 여전히 좋죠.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깼습니다. 자, 라면 가격 인상에 대한 게도 있고, 자, 그리고 예상 영업이 250억에서, 자, 650억을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깼습니다. 장중에 오늘 음봉이 나오길래, 자, 음봉에서 VIP 회원분들에게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었는데, 자, 거기서부터 음봉에서부터 끌어서 신고가를 냈네요. 자, 이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있으면 음봉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갖고 계신 분은 이럴 때, 자, 종가에 따라가지만 없으면 출발은 음봉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겁니다. 수급 확인하면 더 좋고요. 기관들 나오기 전까지는 삼양식품은 나올 자리는 없을 것 같고, 시가총액이 낮죠? 지금 5천억이 안 되는데, 대관령에 또 얘들 100만 평의 땅도 있죠.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도 올라갈 것이고, 그 중에 또 20만 평은 개발 이번에 특구에도 또 들어가요. 거기다가 원래, 자, 650억의, 자, 영업이 예상되는데, 또 라면 가격 이번에 5.4% 인상까지, 그리고 수급도 열심히 들어오고 있고, 삼양식품이 역사적 신고가를, 자, 깰 이유가 충분하죠. 그래서 오늘도 음봉에서부터 삼양식품을 거래를 했고, 갖고 계신 분은 그대로 계속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일기획도 반등을 주고 있고 3일 동안. 자,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정말 좋죠. 네, 자, 일레포일의 글로벌 1위 기업인, 자, 일진머티리얼즈가 5월달 들어서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 계속 보유를 하자 말씀드렸고, 자, 동아지질이, 네, 특별히 뭐 화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20에서 타고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음봉이 나오면 그 음봉을 먹는 자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쫓아가면서, 장중에 음봉이 밑에 꼬리가 많고 양봉이 망청태 양봉이 많은 거죠. 이거는 장중에 음봉을, 이거를 잡았더니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망청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망청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장중에 음봉을 저가 매수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죠. 밀릴 때마다 동아시질은 다음 주에도 갖고 있는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계속 이익을 극대화하시면 되겠고, 자,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와 또 관련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단순한 재료를 갖고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기본적으로 좋으니까 그렇죠.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그리고 요즘 기관들은 들어오지는 않네요. 외국인 수급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고의 실적 종목이라,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자, 그런 재료는 덤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 주도 장중에 밀릴 때 살아놓고 기다리면 망청대가 나오니까 다음 주에도, 자, 이 동아지진을 음봉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갖고 계신 분은 계속해서, 자, 이걸 키워가시면, 자, 되겠고요. 자, 오늘 로봇 관련한 종목이, 자, 로봇스타가 이번 주 들어서 몇 차례, 자, 여러분에게 4차 산업 관계된, 자,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자,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 4차 산업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도 창출하고, 자, 청년 일자리도 확보하겠다라는 게 이번 문재인 정부의 법안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나 이런 종목을 해왔었고, 로봇 쪽으로 신고가 깨는 종목이 두 개가 있어서 로봇스타와 DST 로봇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DST 로봇도 실적이 좋고, 자, 로봇스타는 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니까 이 두 종목 정도만 4차 산업의 안에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 로봇스타가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 다시 신고가를 향해, 자, 또 한 차례 약간 올려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대박은 DST가, 자, DST 로봇이 오늘 대박을 냈죠. 예, 중국 로봇 시장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 주 제일 좋은 자리는 화요일 날이었죠. 자, 보면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날도 종가, 수요일 날이었죠. 종가 기준으로 역사적 최고치였었고, 어제 하루 쉬고 오늘, 자, 무려 20%, 24%네요. 오늘 거의 상한가를 찍었으니까 오늘 24%는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자, 가벼운 종목을 좋아하는 분 입장에서는 DST가 좋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봇스타와 DST 로봇. 자, 로봇스타도 신고가, DST는 신고가인데 그것도 뭐 거의 상한가 수준으로 급등해서 신고가를 깼습니다. 비록 장은 좋질 않지만 이렇게 최근 트렌드와 맞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렇게 한 종목씩 돌아가면서 급등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자, 이런 자, 문재인 정부와 관계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자, 가지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재료가 딱 들어오니까 그걸 갖고 그대로 누군가 끌어올렸어요. 여러분도 혹시 대물 낚시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물 낚시는 어떻게 하냐면요, 대물 낚시는 작정하고 집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집어를 하는 게 아니라 고기들이 다닐 만한 길목, 대물이 다닐 만한 길목에다가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뭐 1.2칸, 미터로 치기 하면 3m, 뭐 5m, 뭐 4m, 혹은 7m, 요런 데다가 딱딱 낚싯대를, 지나갈 만한 길목에다가 낚싯대를, 무수히 많은 낚싯대를 깝니다. 대물 낚시꾼들은 보통 낚싯대는 뭐 15대, 20대 정도를 깝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가면 2대, 3대 갖고 가죠. 한두 대 갖고 가죠. 그런데 대물 낚시꾼들은 10대, 20대, 많게는 뭐 30대까지 깝니다. 그리고는 뭐 절대 안 떨어지는 이 콩 같은 걸 걸어놓고 밤새도록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한 마리가 얘가 지나가다 딱 걸리는 거죠. 그러면, 자, 밤에 이게 쭉 끝까지 찌가 올라가면서 그걸 낚아채면 그것이 월척을 잡을 땐 그렇습니다. 많은 이 잡어들을, 이 작은 짠챙이들을 불러 모아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길목에다 지키고 있죠. 그러다 길목에서 딱 걸리면 한 마리씩 끄집어내면서 대물 낚시를 완성을 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최근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이렇게 급등주 매매를 할 때는, 자, 예상이 될 만한 종목군들을, 그런 종목을 선취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올리면, 올라가다가 위에서 5% 꼬리가 나오면 그때부터 바로 이 실을 합니다. 올라갈 때는 그대로 안 팔죠. 올라가다가 꼬리가 나와서 밀리죠. 그래서 고점 대비 트레일링 스탑인데요, 5% 정도 고점 대비 음봉이 나오면,
그 얘는 오늘 상한가 찍었으니까 25%의 DST 로봇은 지금 절반 정도만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가능성이 높을 만한 가벼운 종목군들, 그런 종목을 몇 개를 잡고 있다가 걔가 쭉 끌어올리면 그걸 고점에서 통 먹고 나오는 전략을 씁니다. 이건 대물낚시와 비슷하게 가죠. 그러면 자, 이 최근에 좋았었던 자, OLED 관련한 로체 시스템즈는 얘는 왜 다르냐면 이런 건 이익 실현하는 종목이 아니죠. 왜 그러냐? 로체 시스템은 우리가 대물낚시를 한다고 해서 딱 깔아놓는 거랑 개념이 좀 많이 다른 게, 앞서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최근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고, 얘는 최근에 트렌드가 OLED 쪽이라 트렌드도 맞지만 얘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예,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45억이었었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80억입니다. 사상 최대가 예상되는 종목을 이거를 왜 먹고 나오냐는 거죠. 먹고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은 네, 자, 먹고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자, 급등해서 꺾여도 갖고 갑니다. 그런데 앞서의 DST 로봇처럼 사상 최대 실적이 아니라 그냥 최근 트렌드에 맞는 4차 산업 관계되는 트렌드에 맞는 종목, 그런 종목이라 그런 것은 바로 네, 먹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자, OLED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트렌드에 뭐 4차 산업 관계되는 예, 자, 로봇스타와 DST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좋아서 삼양식품처럼 연일 자, 최고의 실적을 구가하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깨든지 이렇게 최근에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라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진짜 주식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여기 대부분 다 있다 보면 됩니다. 여기도 삼양식품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로체 시스템도 그렇죠? 모두투어 다 아시다시피 연일 급등하고 있고, 모두투어도 진짜 주식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급소 자리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약주엔 또 삼천당 제약도 꾸준하게 신고가를 깨고 있고, 제주항공도 여러 차례 진짜 주식을 통해서 자, 잡혀가고 있습니다. 테라세미코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듯 예, 자, 연일 21, 60은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종목군들은 그대로 오늘도 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음봉에서도 오늘 이런 것들은 다 견뎌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테스라고 치죠. 자, 테라세미코는 오늘 양봉에서니 그렇습니다만 테스처럼 자, 정상적인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거래 없는 음봉이 나왔다. 그런다고 이 음봉에서 이거를 매도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어제가 좋았었던 자, 대덕 GDS를 자, 보도록 합니다. 대덕 GDS도 자, 원래 지난 연도에 48억의 영업이익에서 원래 무려 430억까지 예상이 되는 대덕 GDS입니다. 기간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양은 패턴이 나왔는데 이거의 장이 안 좋다고 나오겠냐는 거죠.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것은 자, 기본적으로 오늘 대부분의 종목은 보유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덕 GDS도 다음 주에 양음양 패턴이 월요일날 양음양 패턴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높은 실적에다 기간수까지 들어오는 대덕 GDS가 오늘 지수 때문에 장이 좋지 않아서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끝날까요? 끝날 수가 없죠. 양음양 패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은 아마 그냥 보유만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자, K맥 같은 경우는 보죠. 오히려 K맥은 올라갔네요. 네, 자, 반도체의 두께. 자, 이 OLED 패널 두께를 측정하는 측정 장비죠. 검사 장비인 K맥이 어제도 좋았습니다만 오늘 음봉에서도 불하고 네, 오늘 강한 양봉이 나왔네요. 결론적으로 OLED는 자, 오늘도 대부분의 OLED는 좋았다라는 거죠. 자, 신고가를 계속 깨고 있는 AP 시스템도 오늘 장중에 상당히 급등을 했다가 자,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음봉이 나오지는 않았고 예전에 오늘도 신고가는 깨기는 했습니다. AP 시스템 자, 그리고 테라세미콘도 자, 여전히 자, 좋은 상황이고 자, 그리고 덕산네오룩스도 신고가 깨고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전혀 자, 위험하지 않은 음봉이었고 자, 측정장비 쪽에 HB 테크놀로지 괜찮죠? 음봉이라도 살아있죠?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자, 이 월요일날 양봉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측정장비 쪽에 K맥이 있습니다. K맥은 오늘 장중에 음봉이었었죠? 이 음봉을 끌어서 이걸 끌어서 망청태로 만들어 놨으니까 자, K맥은 또 다시 월요일날 장중에 올서 매매하면 될 것 같네요. 밀리면 네, 매도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수급 딱 보고 네, 음봉이면 음봉을 잡아놓으면 이건 마찬가지 망청태로 아마도 돌려놓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자, 좋은 종목은 오늘도 여전히 자, 상승하고 있고, 특히 사상 최대 실적에 나올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어때요? 자, 오늘 지수는 제법 깊은 음봉을 맞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크게 밀리진 않았다라는 거. 역시 실적이 좋은 종목, 그 종목이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라는 건, 자, 오늘도 확인이 됐죠. 자, 이번 주말에 사상 최대 실적 나올 종목을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상위 1% 오늘 여러분과 자 매매 가능했던 종목군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뭐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매도장이라 더 그랬었고요. 자,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하나케미칼이 있었고, 자, 그러나 여러분 손대기 어려운 삼성 SDI가 있었는데, 삼성 SDI는 뭐 연일 급등하고 있어서 중간에 따라붙일 수 있는 자리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죠? 삼성 SDI가 이미 급등하고 있고, 자, 은행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미 급등을 했죠. 그래서 매매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케미칼이 원래 어제가 매매를 했어야 되는, 어저께 외국인 기관들이 100만 주 이상 들어왔었죠. 100만 주 이상 들어왔고, 오늘 쌍끌이 수급 들어와서 오늘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자, 월요일 날 음봉에서 하면 기가 막힐 것 같죠. 네, 오늘 정도 2% 음봉만 나오면 월요일 날 하나케미칼을 자 해도 될 것 같아. 자, 이번 4차 산업의 또 신재생 에너지에 이번 정책과 정부 정책과 관계되는 종목군에서 자, 태양광 쪽은 하나케미칼, 그리고 뭐였어요? 자, OCI, 풍력 쪽은 동국SNC, 그리고 태웅. 태양광 쪽은 이 두 종목, 그리고 자, 풍력은 동국SNC와 태웅 정도는 주목해 두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오늘 한국 자, 가스공사를 오늘 거래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 할 게 없으니까 이 무거운 한국가스공사 이거라도 하자고 했는데, 이게 오늘 4%, 2%인데도 오늘 짱대 항봉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4%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목으로 보면 거의 한 10% 급등한 것처럼, 네, 자, 그렇게, 네, 보입니다. 자, 조금 뜬금없었지만 최근 4월달 들어서, 자, 원래 이제 지금으로 보면 어찌 보면 비수기라, 근데 우리가 한국가스를 하면서 뭐 성수기 비수기 따지진 않죠. 연 단위로 봐야 되죠. 연 단위로 보는 거라. 자, 뭐 1조의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기관 수급이 조금씩 쏠리면서 또 자,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자, 문재인 정부의 또 여러 정책 중에 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에너지 정책인데, 에너지 정책이 원전 못하겠다, 석탄 발전 못하겠다라는 거죠. 이걸 갖고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이런 천연가스, 자, 이런 걸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네, 또 미국 트럼프의 어떤 앞으로 셀가스, 자, 이 수입 확대 쪽으로 많은 압박을 주게 될 겁니다. 사드 배치 대신 뭐, 자, 셀 가스를 사라, 아니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증가를, 아니면 그거 아니면 자, 우리 쌀을 받고 우리 소고기를 받아라, 아니면 우리 셀가스를 받아라. 자, 어쨌든 셀가스는 자, 지금 정부와는 좀 맞아떨어지고, 트럼프가 아마 이 셀가스 판매와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원전과 석탄보다는 신재생에너지와 이 가스, 셀가스를 좀 더 에너지할, 그래서 에너지 정책 자체는 전환할 거라는 거죠. 그와 관계돼서 한국가스를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자, 60일선 의미 있는 기술적인 급소가 나왔으니까 다음 주부터 다시 또 한국가스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좀 가져보시죠.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양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국가스도 좀 의미 있는 지지 캔들들이 좀 나오고 있고, 자, 오늘 강한 양봉 4% 양봉인 어디 뭐 찾아봐도 없죠. 그랬는 한국가스가 오늘 무려 4%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자, 얕은 음봉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일진그룹 종목에 두 종목이 오늘 수급 들어오면서 오늘 매매할 만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종목이었었고, 일진디스플레이는 오늘 오랜만에 자, 매매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종목군들이죠. 자, 일진그룹은 뭐요? 우리나라의 이 계열사가 33개나 되는 중견그룹이 바로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의 최고 시총이 센 게 뭐요? 바로 일진머티리얼즈죠. 얘가 시가총액이 7,800억이니까 일진머티리얼즈를 꼭 알아야 되겠고, 그 밑단에 이제 일진디스플레이, 예, 그리고 이 뭐요? 지주사인 일진홀딩스,
요런 정도를 네, 아시면 되죠. 자, 일진 머티리얼스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예, 허재명이라고. 자, 허재명, 그러니까, 누구야. 얘는 차남이죠. 허진규 회장의 둘째 아들이에요. 허재명은 차남이죠. 얘가 60% 정도, 자, 특수관계인가해서 한 일진 머티를 이제 60%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예. 자, 거의 지금 시가총액 8천억짜리 하면 6, 8, 48. 얼마가 돼요? 시가총액이 거의 한 4,500억 이상. 지분 가치만 해도 4,500억 이상 되죠? 대단하지. 아버지 잘 만나서, 예. 예. 둘째 아들이 일진 머티를 회장으로 대표로 있고, 자, 지금 지분 가치만 60%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고. 자, 일진 디스플레이가 오늘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우리가 오랜만에, 자, 일진 디스플레이, 자, 거래를 했습니다. 장중에 뭐 그렇게, 네, 화려하게 오늘 뻗는 거는, 자, 뻗어가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매매 대상이 없는 것 치고는 오늘 일진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매매 60에서는 넘는 자리에 있었고, 오늘 외국인이 오늘 18만 주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매매할 수는 있었죠. 네. 자, 일진 디스플레이는 바로 이 허재명의 아버지죠. 회장입니다. 일진그룹의 회장. 허진규 회장이 최대 주주입니다. 허진규 회장이 지분을 한 27%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허진규 회장은, 네, 일진홀딩스도 갖고 있죠. 얘는 일진홀딩스도 지분 한 15% 정도를 갖고 있는데 1대 주주고, 1대 주주는 장남이 갖고 있어요. 일진홀딩스는 허정석이라는 장남이 최대 주주예요. 29%, 30% 정도를 갖고 있어요. 결국, 자, 이 지주사는 일진홀딩스고, 이네들이 갖고 있는 30몇 개의, 자, 그룹 계열의, 자,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일진홀딩스죠. 거기에 장남이 30% 갖고 있고, 아버지가, 자, 회장이, 창업주인 회장이 27% 갖고 있고, 거기에 곁다리를 쳐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엔 차남이 60% 정도 최대 주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아시면 되고, 허재명은 조금, 예, 언론에 한 번씩 많이 나왔었죠. 과거 금호아시아나, 예, 금호아시아나 과거 회장, 지금 회장은 박상구고, 그 박상구 회장이 형인 박정구죠. 그 회장의 딸을 와이프로 삼았죠. 그래서 금호아시아나 이랑 사돈입니다. 사돈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 일진그룹과 금호아시아나는 사돈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인 정보로서 조금 알아놓으시면 네, 도움이 되겠고, 어쨌든 대단한 기업들이죠. 일진그룹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나 전기차용 일렉 포일 시장에, 자, 글로벌 1위를 차지하면서 일진그룹이 드디어 이제 날개를 좀 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고, 여러분들은 일진 디스플레이,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이런 거 안 하죠. 우리는 오로지, 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이 진짜 주식만 패기 때문에, 자, 일진그룹의 나머지 종목은 손도 안 됩니다. 오로지 일진 머티리얼즈만 패죠. 자, 5월달 들어서도 너무 좋은 모습 보이고, 오늘도 CD 주문, 쌍끌이 주문 다 가능했던 종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자, 이런 종목을, 자, 얼마 전에 뭐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상담을 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단가 15,000원에서는 사고, 18,000원에서는 팔고, 이 정도면 싼데 18,000원이면 비싸다라고 해서 계속 상담을 해요. 방송에서 제가 너무 어이없다 그랬죠. 왜 15,000원은 싸고 18,000원은 비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설명이 없어. 그냥 단가 15,000원 정도는 적정 가격인데, 단가 18,000원을 넘어서면 가격이 좀 비싸다. 매수를 안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최소한 전문가면 PR이 몇 배라는 얘기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원래 예상 실적, 예상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오고 속도가 얼마인데 PR 얼마를 뽑혔더니 뭐 시총이 비싸다, 얼마 되는 거 비싸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얘기를 되는데, 시가총액은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요. 한 번도 언급을 안 하고 단가 얼마에 매도를 하고 단가 얼마에 매수를 해요. 그 단가, 그것도 참 촌스러운 얘기죠. 현재가도 아니고 그냥 단가래. 그게 뭔가 좀 세련됐다고 생각 안 하면 봐요. 아직도 전문가들이 단가 얘기를 해요. 단가는 무슨 슈퍼에서나 하면 몰라 어울리겠지만, 그래도
이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자꾸 단가 그래. 또 방송 보면 제가 제일 거슬리는 것들이 이 단가 얼마에 사고 뭐 이런 얘기가 좀 거슬려요. 현재가도 방송에서 잘 얘기를 안 하죠. 저는 시가총액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회사의 가격인데 현재 가격이 주식수를 모르는 상황에 현재가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일진 머트럴즈가 2만원이면 무슨 의미가 있고 얘가 만원이면 무슨 의미가 있고 10만원이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죠? 만원일 수도 있고 2만원일 수도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주식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시가총액 얼마인데 영업이익을 얼마를 거둔다 이런 건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 진짜 주식을 계속 듣는 분들은 웬만한 전문가보다 실력이 나을 겁니다. 종목을 보는 관점이 딱 있죠. 얘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얘 얼마짜리인데 지난 몇 년 동안 실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 실적은 얼마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수급은, 큰손 수급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기술적으로 정별인지 역별인지 등등을 이런 거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진짜 주식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주식 수십 년 한 전문가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더 높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주식, 진짜 주식을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눈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소위 말한 잡주들, 허접한 종목들이 제로 있다고 해서 내재가치 뛰어나다고 해서는 거래하지는 않죠. 중요한 건 과거의 실적과 앞으로 나올 실적, 그 실적에 하다 많은 이 메이저들, 외국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선 일진 머티리얼즈가 정말 좋죠. 일진 디스플레이는 오랜만에 매매를 했습니다. 최근에 약간 역별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수급 많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트레이딩 해보자고 했지, 안 그러면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는 보죠. 전년도에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만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일단 원래 전체적으로는 글쎄 실적에 대해서는 이 주담도 확실한 수치적인 부분을 제시할 것은 없다. 그러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 IT 업종의 어떤 실적 변동성이 너무 커서 주담까지 전망치를 못 내고 있다. 주담하고 다 통한 내용입니다. 전망치를 낼 수는 없고, 그러나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듯이 이런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것이 주담이 오늘 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는 약간 하향 트렌드에 좀 있고, 기관들 외국인들 매도 쪽이라서 뭐 그닥 오늘 할 마음은 없었는데 워낙 수급이 오늘 좋아서 단기 매매라도 한번 해보자. 일진 그룹주들이 좀 움직인 것 같아서 아마 같이 묶어서 한번 설명을 좀 이렇게 그냥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도 오랜만에 4% 짱대 항공이 나왔고, 이제 이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오늘 드렸던 것이고, MK전자는 전년도에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죠. 이거는 바로 한국토지신탁 때문에 그렇죠. 한국토지신탁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8,400억, 오늘 기준입니다. 8,400억에 몇 프로 갖고 있어요? 27% 갖고 있습니다. 한토신의 27% 했더니 지분 가치가 2,200억이 나와요. 한토신의 지분을 NK전자가 갖고 있는, NK가 실질적인 지주사니까 2,2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NK전자의 시가총액이 1,900억밖에 안 됩니다. 1,900억인데 얘들이 2,200억이야. 이것만 하더라도 NK전자는 한국토지신탁의 지분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을 만족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린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실적 갖고 하는데 전년도는 한국토지신탁과 연결 기준을 했더니 1,200억이 나왔어요. 지난 연도에 이 주력 사업은, 본업은 본딩와이어라든가 숄더볼 같은 이런 반도체나 이런 전자 소재 부품들이 되겠죠. 이런 거 공정에 들어가는 본딩와이어라든가 아니면은 기판에 붙일 때 쓰는 뭐 숄더볼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산을 하는데, 본업에서는 매출이 약간 감소를 했는데 한국토지신탁이 워낙 좋으니까 그로 대박을 쳤었던 종목이 MK전자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현재 유보금도 굉장히 높죠. 100억짜리 자본금에 유보율이 2200%입니다. 저것만 하더라도 유보율을 감안하면 현금성 자산이 한 2000억 정도가 되죠. 굉장한 기업인데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익 성장에 대해서
예, 본업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들어왔어요. 오늘은 3만 주, 2만 주 외국인 수급 들어왔으니까 자 매매가 되겠고 61선은 이제 다음 주에 넘을 거라 그랬죠. 다음 주에. 그래서 61선 넘기 전에 자 임박했을 때도 통상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급소라고 보죠. 그래서 NK전자는 다음 주 61선 넘기 전에 미리 좀 선취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거래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또 수급도 들어왔었고 기본적으로 실적이나 갖고 있는 어떤 자산 가치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종목이고 재무적으로도 매우 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NK전자는 사실 불만이 없는데 딱 하나 수급만 불만이었었는데요. 오늘은 수급이 좀 들어왔으니까 한번 혹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다음 주에 60일선 뚫으면 정비일 초입에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기대감으로 자 그러겠습니다. 20일선 이탈하면 매도하면 끝이죠. 20일선 이탈하면 반드시 진짜 주식 보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4% 예, 제가 구사자를 써서 4% 손절을 일단 주장을 하는데 4%는 기본적으로 일단 손절한다라는 마음을 좀 갖고 있고 자 살아있는데 이익이 잘 나고 있는데 만약에 고점 대비 4% 떨어져서 절대 안 팔죠. 그런 거는 안 팝니다만 자 매수가격 기준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자 오늘 여러분인데 짜릿했던 종목은 오늘 경인양행이 아닌가. 경인양행이 자 경인양행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 이 CPI 필름이라고 투명 폴리 필름 우리가 이 PI는 폴리이미드 필름은 이미 많이 배웠죠. 폴리이미드 필름 자 PI 필름 이건 어디서요? SKC 코롱 PI 자 이게 글로벌 1위가 SKC 코롱 PI가 바로 폴리이미드 필름이죠. 근데 이 경인양행이 이 SKC 코롱 PI가 누가 만들어진지 아세요? SKC와 코롱인더가 지분을 투자를 해서 만드는 게 바로 SKC 코롱 PI죠. 코롱인더가 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롱인더와 경인양행이 공동으로 국가 이런 사업을 이번에 예, 사업을 정부 과제를 했었죠. 바로 CPI라고 금융상품 그거 얘기 같아. 자, CPI. C가 뭐요? 자, 칼라리스라고. 자, 그러니까 칼라리스. 색상이 없다는 뜻이니까 투명이라는 얘기죠. 투명한 폴리이미드 필름. 자, 이게 사진이 좀 있을 건데, 사진을 잠깐 제가 한번 찾아 넣어놓을게요. 예, 나중에 자 오늘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여기다가 경인양행 제품 정보에다가 CPI 필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이런 얇은 이 투명한 이 플라스틱 같은 이 필름입니다. 필름 이게 안 녹고 안 찢어지는 PI 폴리미드 필름의 투명한 칼라리스 이 필름인데 이걸 공동으로 개발해서 올 3월 달에 개발 완료를 했고 이것이 이제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양산은 코롱인더가 맞는지 경인양행도 같이 맞는지는 조금 더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실적적인 부분을 보죠. 지난 2014년도가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140억. 근데 자 2015년도에 67억이었었고 그리고 지난년도 이제 106억이 나왔는데 원래는 주담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주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겠다. 그러나 작년도보다는 잘 나올 것이다. 그러면 106억과 사상 최대 실적 사이가 되지 않겠나라고 전망이 되네요. 자, 많이 떨어졌고 오늘 60일선 바닥권에 외국인들이 오늘 자 CD 주문이 들어왔어요. 집중적인 주문이 들어와서 자 요거는 월요일날 음봉에서 한번 거래할 준비를 하고 자 양음 패턴에서 한번 거래해 보는 걸로 그렇게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중요한 거는 60일선 돌파가 됐는데 수급 들어오면 다른 건 다 안 보죠. 실적도 안 보고 재료도 안 보죠.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60일선 돌파하는데 60일선 돌파의 중요한 기준이
만약에 시장 때문에 돌파가 된 게 아니라 수급 때문에 돌파를 하게 되면 매매를 하는데 바로 경인 양행이 바로 그런 유형의 패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갖고 계신 분은 다음 주부터 음봉이 나와도 좀 견디시면 되겠고,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양은 패턴에서부터 하거나 아니면 60일선까지 가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 눌림목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자, 주말이네요. 자, 코스피가 아슬아슬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변동성이 많이 좀 커지고 있어서 코스피를 보시면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상승 중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슬슬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약간 지금부터는 이제 다음 주는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종목별로 실적이 좋은데 수급 들어온 종목으로만 선택적인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종목들은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의 수급 들어오는 바로 자, 여러분들 하고 있는 진짜 주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캠페인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진짜 주식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일단 또 힘 좀 나게 항상 좋아요도 많이 자, 눌러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지난 자료, 지지난 자료, 전의 자료도 다 빅데이터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과거에 올렸던 자료도 유튜브에 가면 다 있으니까 그것도 전부 다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계속 공감을 하셔야 되겠죠. 계속 역시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은 진짜 주식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 계속 공감을 해야 여러분들이 종목 보는 눈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래야 더 좋은 종목을 자꾸 찾아서 매매하시려는 노력을 하시게 되겠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진짜 주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오늘 이 음봉이 0.5% 음봉이 외국인 기관들 매도 1000억 매도에 의해서, 자, 1000억이나 되는 쌍끌이 매도에 의해서 오늘 자 0.5% 자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 요건 조금 오늘 자 부담이 되고, 특히 오늘 먼저 매매가 할 대상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죠. 자, 월요일은 아마 갭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갭으로 출발해서 수급이 또 매도가 나오면 오늘 같은 음봉일 것이고, 자, 만약에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자, 이번 목요일날 어제 나왔던 패턴처럼 또 한 번 음봉을 먹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날 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가볍게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하면 가볍게 올라가는 자 면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주목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자 드리고요. 자, 오늘 신규 상장에 원래 최대어인 자 넷마블이 자 원래 자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자, 이 신규 상장은 아예 손을 안 내죠. 예. 자, 보통 신규 상장 종목은 손을 안 대는데, 이런 넷마블 같은 자 이런 뭐 거물은 자 우리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장중에는 리스크가 좀 있어 일체 자 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체중이 얼마나 나는지. 자, 일단 외국인들은 한 100만 주 정도. 자, 외국인들은 오늘 한 100만 주 정도가 매도 쪽이었었고, 자, 기관 같은 경우는 자, 체중을 아직 나온 건 아닌데 오히려 9만 주가 자, 9만 주가 오히려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자, 이 상장 첫날은 외국 기관들 보예수에 안 걸려 있는 물량은 먼저 매물이 나오죠. 근데 오늘 매수가 들어온 것도 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고. 자, 넷마블은 어쨌든 뭐 시총이 지금 22건. 자, 시총이 22건. 시가총액이 13조짜리입니다. 시가총액 13조면, 넷마블 게임즈가 시가총액 13조면, 넷마블과 LG전자가 한 13조가 되니까, 최근에 LG전자가 10조에서 13조 찍었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급등하고 있는 LG전자와 시가총액이 비슷하니까 이 넷마블 게임즈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가 되시죠? 영업이익만 보시면 아시죠? 원래 예상 영업이익이 1조입니다. 지난년도 영업이익이 3천억에서
자, 게임 쪽이 제조가 아닌 게임이 1조의 영업이익을 거둔다. 자, 그러면 밸류 자체가 몇 배를 줘요? 자, 게임 한 수배 줘도 할 말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 15배를 준다 하더라도 15조짜리가 되는 거니까 실적이 그만큼 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넷마블 게임즈. 그래서, 자, 일단 오늘 시가총액은 13조가 만들어지면서 LG전자의 시가총액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자,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 대단한 실적에 대해서는 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 자,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 예, 자, 얘가 대박을 내고 있는 거는 뭐요? 잡히네. 잠깐만, 뭐 자꾸 버그가 생겼나? 제품 정보가 자꾸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그러네. 이면 나옵니 자, 이 리니지2 레볼루션. 자, 여기서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는데, 자, NC소프트가, 예, 자, 그들의 리니지 IP를 갖고 와서 만든 건데, NC소프트의, 자, 리니지 M이, 자, 6월에 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저들이 어떤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예, 오늘 장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넷마블 게임즈의 자, 유통 주식 수는 채 20%에 불과하다. 이 신규주들의 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역시 성장성입니다만, 유통 주식 수도 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죠. 20%에 불과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는 시총 자체가 20위권의 시총이니만큼 자, 웬만한 펀드에서는 물량을 좀 담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자, 오늘 첫날이니까 매매하기는 그래서 종가 매매만 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급매물들 혹은 보유해서 안 되는 물량을 좀 빠져나가게 되면 넷마블은 담아야 될 겁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자, 이거는 뭐 편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는가 다다음 날이었는가, 자, 그때부터 바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연도 말이었었죠. 지난 연도 말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때 이제 담아야 되는 가격대는 굉장히 저렴했었죠. 14만원대. 상장을 와서 첫날 처음에 매물 나갈 때만 빼고는 그때 엄청난 자, 매물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자, 지금은 얼마까지 올랐냐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넷마블처럼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원래 삼성바이오는 실적이 없죠. 자,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1000억, 2000억 적자를 냈던 기업입니다. 그러나 자, 삼성바이오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뭐예요? 얘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은 아마 그냥 보유만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자, K맥 같은 경우는 보죠. 오히려 K맥은 올라갔네요. 네, 자, 반도체의 두께. 자, 이 OLED 패널 두께를 측정하는 측정 장비죠. 검사 장비인 K맥이 어제도 좋았습니다만 오늘 음봉에서도 불하고 네, 오늘 강한 양봉이 나왔네요. 결론적으로 OLED는 자, 오늘도 대부분의 OLED는 좋았다라는 거죠. 자, 신고가를 계속 깨고 있는 AP 시스템도 오늘 장중에 상당히 급등을 했다가 자,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음봉이 나오지는 않았고 예전에 오늘도 신고가는 깨기는 했습니다. AP 시스템, 자, 그리고 테라세미콘도 자, 여전히 자, 좋은 상황이고,
자,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도 신고가 깨고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전혀 자, 위험하지 않은 음봉이었고, 자, 측정장비 쪽에 HB 테크놀로지 괜찮죠? 음봉이라도 살아있죠?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자, 이 월요일날 양봉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측정장비 쪽에 K맥이 있습니다. K맥은 오늘 장중에 음봉이었었죠? 이 음봉을 끌어서 이걸 끌어서 망청대로 만들어 놨으니까 자, K맥은 또 다시 월요일날 장중에 올서 매매하면 될 것 같네요. 밀리면 네, 매도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수급 딱 보고 네, 음봉이면 음봉을 잡아놓으면 이건 마찬가지 망청대로 아마도 돌려놓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자, 좋은 종목은 오늘도 여전히 자, 상승하고 있고, 특히 사상 최대 실적에 나올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어때요? 자, 오늘 지수는 제법 깊은 음봉을 맞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크게 밀리질 않았다라는 거. 역시 실적이 좋은 종목, 그 종목이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라는 건 자, 오늘도 확인이 됐죠. 자, 이번 주말에 사상 최대 실적 나올 종목을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상위 1% 오늘 여러분과 자, 매매 가능했던 종목군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뭐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매도장이라 더 그랬었고요. 자,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하나케미칼이 있었고, 작은 날 여러분 손대기 어려운 삼성 SDI가 있었는데, 삼성 SDI는 뭐 연일 급등하고 있어서 중간에 따라붙일 수 있는 자리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죠? 삼성 SDI가 이미 급등하고 있고, 자,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미 급등을 했죠. 그래서 매매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케미칼이 원래 어제가 매매를 했어야 되는, 어저께 외국인 기관들이 100만 주 이상 들어왔었죠. 100만 주 이상 들어왔고, 오늘 쌍끌이 수급 들어와서 오늘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자, 월요일 날 음봉에서 하면 기가 막힐 것 같죠. 네, 오늘 정도 2% 음봉만 나오면 월요일 날 하나케미칼을 자, 해도 될 것 같아. 자, 이번 4차 산업에 또 신재생 에너지에 이번 정책과 정부 정책과 관계되는 종목군에서 자, 태양광 쪽은 하나케미칼, 그리고 뭐였어요? 자, OCI, 풍력 쪽은 동국SNC, 그리고 태웅. 태양광 쪽은 이 두 종목, 그리고 자, 풍력은 동국SNC와 태웅 정도는 주문해 두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오늘 한국 자, 가스공사를 오늘 거래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 할 게 없으니까 이 무거운 한국가스공사 이거라도 하자고 했는데 이게 오늘 4%, 2%인데도 오늘 짱대 양봉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4%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목으로 보면 거의 한 10% 급등한 것처럼 네, 자, 그렇게 네, 보입니다. 자, 조금 뜬금없었지만 최근 4월달 들어서 자, 원래 이제 지금으로 보면 어찌 보면 비수기라, 근데 우리가 한국가스를 하면서 뭐 성수기 비수기 따지진 않죠. 연단위로 봐야 되죠. 연단위로 보는 거라. 자, 뭐 1조의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기관 수급이 조금씩 쏠리면서 또 자,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자, 문재인 정부의 또 여러 정책 중에 또 중요한 비중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에너지 정책인데, 에너지 정책이 원전 못하겠다, 석탄 발전 못하겠다라는 거죠. 이걸 갖고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이런 천연가스, 자, 이런 걸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네, 또 미국 트럼프의 어떤 앞으로 셀가스 자, 이 수입 확대 쪽으로 많은 압박을 주게 될 겁니다. 사드 배치 대신 뭐 자, 셀 가스를 사라, 아니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증가를, 아니면 그거 아니면 자, 우리 쌀을 받고 우리 소고기를 받아라, 아니면 우리 셀가스를 받아라. 자, 어쨌든 셀가스는 자, 지금 정부와는 좀 맞아떨어지고 트럼프가 아마 이 셀가스 판매와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원전과 석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와 이 가스, 셀가스를 좀 더 에너지할, 그래서 에너지 정책 자체는 전환할 거라는 거죠. 그와 관계돼서는 한국가스를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자, 61선 의미 있는 기술적인 급소가 나왔으니까 다음 주부터 다시 또 한국가스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좀 가져보시죠.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양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국가스도 좀 의미 있는 지지 캔들들이 좀 나오고 있고, 자, 오늘 강한 양봉 4% 양봉인 어디 뭐 찾아봐도 없죠. 그랬는 한국가스가 오늘 무려 4%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자, 얕은 음봉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일진그룹 종목에 두 종목이 오늘 수급 들어오면서 오늘 매매할 만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종목이었었고, 일진디스플레이는 오늘 오랜만에 자, 매매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종목군들이죠. 자, 일진그룹은 뭐야? 우리나라의 이 계열사가 33개나 되는 중견그룹이 바로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의 최고 시총이 센 게 뭐요? 바로 일진머티리얼즈죠. 얘가 시가총액이 7,800억이니까 일진머티리얼즈를 꼭 알아야 되겠고, 그 밑단에 이제 일진디스플레이, 예. 그리고 이 뭐요? 지주사인 일진홀딩스 요런 정도를 네 아시면 되죠. 자, 일진머티리얼스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예, 허재명이라고. 자, 허재명 그러니까 누구야 얘는 차남이죠. 허진규 회장의 둘째 아들이에요. 허재명은 차남이죠. 얘가 60% 정도, 자, 특수관계인가에서 일진머티리얼즈 60%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예. 자, 거기 지금 시가총액 8천억치 하면 6848. 얼마가 돼요? 시가총액이 거의 향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자, 청년 일자리도 확보하겠다라는 게 이번 문재인 정부의 보관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나 이런 종목을 해왔었고, 로봇 쪽으로 신고가 깨는 종목이 두 개가 있어서 로봇스타와 DST 로봇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DST 로봇도 실적이 좋고, 자, 로봇스타는 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니까 이 두 종목 정도만 4차 산업의 안에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 로봇스타가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 다시 신고가를 향해 자, 또 한 차례 약간 올려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대박은 DST가, 자, DST 로봇이 오늘 대박을 냈죠. 예, 중국 로봇 시장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 주 제일 좋은 자리는 화요일 날이었죠. 자, 보면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날도 종가 수요일 날이었죠. 종가 기준으로 역사적 최고치였었고, 어제 하루 쉬고 오늘 자 무려 20% 24%네요. 오늘 거의 상한가를 찍었으니까 오늘 24%는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자, 가벼운 종목을 좋아하는 분 입장에서는 DST가 좋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봇스타와 DST 로봇. 자, 로봇스타도 신고가, DST는 신고가인데 그것도 뭐 거의 상한가 수준으로 급등해서 신고가를 깼습니다. 비록 장은 좋질 않지만 이렇게 최근 트렌드와 맞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렇게 한 종목씩 돌아가면서 급등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자, 이런 자, 문재인 정부와 관계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자, 가지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재료가 딱 들어오니까 그걸 갖고 그대로 누군가 끌어올렸어요. 여러분도 혹시 대물 낚시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물 낚시는 어떻게 하냐면요, 대물 낚시는 작정하고 집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집어를 하는 게 아니라 고기들이 다닐 만한 길목, 대물이 다닐 만한 길목에다가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뭐 1.2칸 미터로 치기 하면 3m, 뭐 5m, 뭐 4m 혹은 7m 요런 데다가 딱딱 낚싯대를 지나갈 만한 길목에다가 낚싯대를 무수히 많은 낚싯대를 깝니다. 대물 낚시꾼들은 보통 낚싯대는 뭐 15대, 20대 정도를 깝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가면 2대, 3대 갖고 하죠. 한두 대 갖고 하죠. 그런데 대물 낚시꾼들은 10대, 20대, 많게는 뭐 30대까지 깝니다. 그리고는 뭐 절대 안 떨어지는 이 콩 같은 걸 걸어놓고 밤새도록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한 마리가 얘가 지나가다 딱 걸리는 거죠. 그러면 자, 밤에 이게 쭉 끝까지 찌가 올라가면서 그걸 낚아채면 그것이 월척을 잡을 땐 그렇습니다. 많은 이 잡어들을, 이 작은 짠생이들을 불러 모아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길목에다 지키고 있죠. 그러다 길목에서 딱 걸리면 한 마리씩 끄집어내면서 대물 낚시를 완성을 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최근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이게 급등주 매매를 할 때는 자, 예상이 될 만한 종목군들을, 그런 종목을 선취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올리면 올라가다가 위에서 5% 꼬리가 나오면 그때부터 바로 이 실현을 합니다. 올라갈 때는 그대로 안 팔죠. 올라가다가 꼬리가 나와서 밀리죠.
그래서 고점 대비 트레일링 스탑인데요. 5% 정도 고점 대비 음봉이 나오면, 얘는 오늘 상한가를 찍었으니까 25%의 DST 로봇은 지금 절반 정도만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가능성이 높을 만한 가벼운 종목군들, 그런 종목을 몇 개를 잡고 있다가 걔가 쭉 끌어올리면 그를 고점에서 통 먹고 나오는 전략을 씁니다. 이건 대물낚시와 비슷하게 가죠. 그러면 자, 이 최근에 좋았었던 자, OLED 관련한 로체 시스템즈는 얘는 왜 다르냐면 이런 건 이익실현 하는 종목이 아니죠. 왜 그러냐? 로체 시스템은 우리가 대물낚시를 한다고 해서 딱 깔아놓는 거랑 개념이 좀 많이 다른 게, 앞서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최근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고, 얘는 최근에 트렌드가 OLED 쪽이라 트렌드도 맞지만 얘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예,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45억이었었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80억입니다. 사상 최대가 예상되는 종목을 이거를 왜 먹고 나오냐는 거죠. 먹고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은 네, 자, 먹고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자, 급등해서 꺾여도 갖고 갑니다. 그런데 앞서의 DST 로봇처럼 사상 최대 실적이 아니라 그냥 최근 트렌드에 맞는 4차 산업 관계되는 트렌드에 맞는 종목, 그런 종목이라 그런 것은 바로 네, 먹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자, OLED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트렌드에 뭐 4차 산업 관계되는 예, 자, 로봇스타와 DST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좋아서 삼양식품처럼 연일 자, 최고의 실적을 구가하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깨든지 이렇게 최근에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라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진짜 주식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여기 대부분 다 있다 보면 됩니다. 여기도 삼양식품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로체 시스템도 그렇죠? 모두투어도 아시다시피 연일 급등하고 있고, 모두투어도 진짜 주식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급소 자리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약주엔 또 삼천당 제약도 꾸준하게 신고가를 깨고 있고, 제주항공도 여러 차례 진짜 주식을 통해서 자, 잡혀가고 있습니다. 테라세미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듯 예, 자, 연일 20일, 60일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종목군들은 그대로 오늘도 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음봉에서도 오늘 이런 것들은 다 견뎌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테스라고 치죠. 자, 테라세미콘은 오늘 양봉에서니 그렇습니다만 테스처럼 자, 정상적인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거래 없는 음봉이 나왔다. 그런다고 이 음봉에서 이걸 매도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어제가 좋았었던 자, 대덕 GDS를 자, 보도록 합니다. 대덕 GDS도 자, 원래 지난 연도에 48억의 영업이익에서 원래 무려 430억까지 예상이 되는 대덕 GDS입니다. 기간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양은 패턴이 나왔는데 이거의 장이 안 좋다고 나오겠냐는 거죠.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것은 자, 기본적으로 오늘 대부분의 종목은 보유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덕 GDS도 다음 주에 양음양 패턴이 월요일날 양음양 패턴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높은 실적에다 기간수까지 들어오는 대덕 GDS가 오늘 지수 때문에 장이 좋질 않아서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끝날까요? 끝날 수가 없죠. 양음양 패턴이 네, 자, 최송의 진짜 주식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척 힘든 날이었습니다. 자, 주말장이라 네, 자, 종목 장세 자, 종목을 좀 사서 오버나잇 들어가야 되는 장인데 좀 아깝죠. 자, 원래 월요일날이 월요일은 항상 개입상승으로 출발을 합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그래서 자, 금요일날 종가 매매를 주로 하지요. 종가 매매. 그래서 오전에 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종가 매매 좀 해볼라 했었는데 수급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도 2,000계약 매도가 나왔었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코스피 쪽으로 오늘 3,700억의 매도 외국인들.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380억의 매도가 나왔었는데 자, 오늘 기간 들어올 600억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선물 자,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외국인 기관들 모두 오늘 매도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아침부터 자, 그대로 12시까지
논스톱으로 밀렸죠. 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보시면 오늘 얼마까지 밀렸냐면 0.8% 정도 오늘 음봉을 맞았죠. 자, 음봉을 맞고 여기서부터 행보를 합니다. 거의 3시간 반 동안 3시간 이상 행보를 하죠. 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죠. 음봉 장세에서, 자, 이 시초가 밑에 음봉 장세에서 행보하는 거. 그러면 올릴만 하면 계속 매물이 나온다는 뜻인 거니까 이건 진짜 매매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들어가면 쉽게 물리는 장이 이런 장이고, 거기다가 자, 이 음봉 장세인데 이게 수급까지 안 달아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수급이 외국인 기관들 오늘 양매도가 나왔어요. 자, 그 규모가 굉장합니다. 코스닥이 오늘 한 10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죠. 1000억 매도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자, 7배 시장인 코스피를 기준하면 코스닥이 오늘 7000억 매도가 나온 셈이니까 코스피 한번 7000억 나왔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스럽죠. 그 정도로 자, 오늘 코스닥은 자, 규모 면에서는 오늘 많이 나왔고, 그렇다고 코스피도 자, 오늘 3,700원 절대 적은 것이 아니죠. 해서 오늘 코스피는 0.47% 음봉, 코스닥은 0.7% 음봉입니다. 중요한 거는 얘가 얼마에 끝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초가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초가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혹은 시초가에서 얼마나 올랐느냐. 다시 말해 양봉바디가 몇 프로냐, 혹은 음봉바디가 몇 프로냐, 이게 핵심인데, 자, 오늘 음봉바디가 상당히 깁니다. 코스피가 0.47, 코스닥이 0.7%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장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오늘 고생을 했는지는 요것만 보면 뭐 충분히 파악이 될 정도로 좀 오늘 많이 어려웠던 장이었습니다. 예. 자, 금요일날 이러면 좀 싫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이 금요일날 이렇게 긴 음봉을 맞고 끝나면 약간 매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0.7% 음봉을 맞았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아침에는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지면 모를까, 많이 안 떨어지면 우리가 오히려 갭상승하기가 편합니다. 오늘 미리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 이 금요일날 음봉에서 회복을 못하고 끝나는 경우는 광황, 그 다음 월요일날 오히려 갭상승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 실망하기는 좀 이르고요.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이게 좀 자, 계속 좀 부담이 됐었죠. 그래도 자, 12시 이후로 좀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0.14% 정도 하락폭이 큰 거는 아닙니다. 자, 미국 오늘 선물이 자, 계속 오늘 마이너스 건으로 자,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S&P 500도 그랬고 나스닥 선물도 그랬고 자, 계속 하락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은 일단 출발은 약보합, 약세로 오늘 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좀 미쳤고, 나 역시 결정적인 거는 수급이죠. 오늘은 외국인 기관들 모두 쌍끌이 매도가 나왔다는 사실이죠. 쌍끌이 매도가 나와서 오늘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조금 오늘 종가 매매하기도 좀 쉽지가 않아서 오늘 매매 대상이 아예 없었습니다. 전부 다 매도를 하니까 매수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매수 종목이 오늘 찾기는 조금 자, 힘들었다 봐야 되겠고요. 자, 일봉을 한번 코스피 코스닥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코스피 일봉을 한번 봅니다. 자, 이번 수요일날 나온 자, 1회침 음봉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를 극복하는 양봉이 나왔는데 이 윗꼬리 부분에 양봉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지켜봐야 된다. 윗꼬리 부분을 메우면 사실상 매물 소화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 또 한번 매물이 쌓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되면 자꾸 상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지금 좀 그렇죠. 자, 여기서 주가 옆으로 가는 거는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조금 대형주는 약간은 경계는 좀 하기는 해야 된다. 어제 정말 멋진 양봉이 나왔었잖아요. 어제 거래량도 실리면서 자, 양봉이 나왔었는데 어저께 1% 가까운 양봉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자, 다시 1% 정도 양봉이 나오면서 지난 수요일날 나왔던 윗꼬리의 매물만 먹어버리면 또 한번
다음 주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만 오늘 또 조정을 받으니까 은근히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여기서 주가가 옆으로 선다. 그러면 마찬가지 옆으로 서다가 가격 조정이 올 수가 이대로만 가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가격 조정 오면 20선까지는 가야 되니까 여기는 20선은 깨지고 60선까지 왔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반면에 코스닥은 자, 5일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오늘 코스닥이 자, 음봉을 맞기는 했습니다만 21선이 여기에 있어요. 자, 60선도 여기에 있고. 자, 증가는 담아야 되니까. 예. 자, 이 본드선 담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자, 이 18만원까지 돼서 이제는 지금 12조까지 올라와 있죠. 12조 시가총액. 그런데 넷마블 게임즈가 지금 시가총액 13조입니다. 얘는 매년 적자를 냈고요. 넷마블 게임즈는 지난 연도에 3천억의 영업이익에 원래 1조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통주식 수를 이렇게 보면 얘는 20%. 그게 아마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자, 주목하는 부분은 그 유통주식 수 때문이지 않는가라고 해서 아침에 20%는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고.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유통주식 수는 20%.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가총액 12조. 넷마블이 지금 13조죠. 자, 모두 넷마블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유통주식 수는 20%밖에 안 됩니다.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14만원에서 자, 18만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예. 자, 누군가는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기관들이 참 열심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담았죠. 자, 그리고 이제 넷마블도, 자, 오늘 기관 수급은, 결과가 나왔네. 20만 주가 들어왔네요. 넷마블이, 자, 외국인들은 170만 주가 나왔습니다. 170만 주가 매도가 나왔었고, 자, 오늘 기관들은 20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굉장한 변동성을 줬죠. 그러니까 아침에 바로 곧장 따라가는 물립니다. 그걸 밀렸다가 장중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오늘 보유하기도 좋았을 것이고, 최대한 다음 주도 월요일 날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넷마블의 수급, 혹시나 월요일 날 하루 정도 더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매물 나오면 좀 기다리시고, 만약에 월요일 날 매물이 안 나오면 아침부터 봐서 9시 50분, 20분에 외국인만 봐도 될 것 같네요. 기관들은 그때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들은 거로 봤을 때 넷마블도 시가총액 20조, 20위짜리이기 때문에 자, 넷마블은 기관들은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자, 이 오늘 170만 주 매도하고 나서 가년 월요일 날 매도가 나올까? 아마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만 확인되면 9시 20분에 기관들은 만약에 외국인들이 9시 20분에 넷마블 만약에 뭐 한 5만 주로 샀다. 그러면 얘는 쌍끌이 종목이라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자, 비슷한 점 이런 대형주들만 우리가 하는데 예, 해서 자 IPO 하는 종목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규주를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데 신규주는 이런 자 시장에서 자 이 뭐요 담을 수밖에 없는 펀드들이 편입할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만 하는데 삼성바이오를 그렇게 해서 관심 좀 갖자 했고 다행히 삼성바이오는 좋아요. 자 이제는 넷마블이 상장을 했는데 뭐 시총은 비슷해 수준이고 유통 가능 주식 수도 네, 한 20%대 뭐 비슷하고 삼성바이오는 네, 자 앞으로 성장성에 포커스를 두고 넷마블은 자 원래 당장 예, 자 1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낼 거로 봐서 실적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대형주의 오늘 흐름이 있어 자 설명을 좀 자 드린 것이었고요. 자 오늘 지수 자체는 네, 깊은 음봉을 네, 맞았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0.7% 정도 자 음봉을 맞았으니까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진짜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들어왔던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자 삼양식품이다. 여전히 좋죠.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깼습니다. 자 가격 라면 가격 인상에 대한 게도 있고 자 그리고 예상 영업이 250억에서 자 650억을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깼습니다. 장중에 오늘 음봉이 나오길래 자 음봉에서 VIP 회원분들에게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었는데 자 거기서부터 음봉에서부터 끌어서 신고가를 냈네요. 자 이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있으면 음봉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갖고 계신 분은 이럴 때, 자, 종가에 따라가지만 없으면 출발은 음봉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겁니다. 수급 확인하면 더 좋고요. 기관들 나오기 전까지는 삼양식품은 나올 자리는 없을 것 같고, 시가총액이 낮죠? 지금 5천억이 안 되는데, 대관령에 또 애들 100만 평의 땅도 있죠.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도 올라갈 것이고, 그 중에 또 20만 평은 개발 이번에 특구에도 또 들어가요. 거기다가 원래 자 650억의 자 영업이 예상되는데, 또 라면 가격 이번에 5.4% 인상까지, 그리고 수급도 열심히 들어오고 있고, 삼양식품이 역사적 신고가를 자 깰 이유가 충분하죠. 그래서 오늘도 음봉에서부터 삼양식품을 거래했고, 갖고 계신 물은 그대로 계속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일기획도 반등을 주고 있고 3일 동안. 자,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정말 좋죠. 네, 자, 일렉포일의 글로벌 1위 기업인 자 일진머티리얼즈가 5월달 들어서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 계속 보유를 하자 말씀드렸고, 자, 동아지질이 네 특별히 뭐 화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20에서 타고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음봉이 나오면 그 음봉을 먹는 자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쫓아가면서 장중에 음봉이 밑에 꼬리가 많고 양봉이 망청태 양봉이 많은 거죠. 이거는 장중에 음봉을 이거를 잡았더니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망청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망청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장중에 음봉을 저가 매수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죠. 밀릴 때마다 동아지질은 다음 주에도 갖고 있는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시니까 계속 이익을 극대화하시면 되겠고, 자, 이낙연 그 국무총리 내정자와 또 관련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단순한 재료를 갖고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기본적으로 좋으니까 그렇죠.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그리고 요즘 기관들은 들어오지는 않네요. 외국인 수급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고의 실적 종목이라,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자, 그런 재료는 덤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 주도 장중에 밀릴 때 사놔놓고 기다리면 망청대가 나오니까 다음 주에도 자, 이 동아지진을 음봉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갖고 계신 분은 계속해서 자, 이익을 키워가시면 자, 되겠고요. 자, 오늘 그 로봇 관련한 종목이 자, 로보스타가 이번 주 들어서 몇 차례 자, 여러분에게 4차 산업 관계된 자,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자,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 4차 산업을 통해